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요즘 집값이나 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 때문에 요즘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외래에서 눈에 띄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해요.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것은 그런 거죠. 부동산 값이 너무나 빨리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이 많이 오른다. 암호화폐에 누가 투자를 해서 짧은 기간 안에 정말 아주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외래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요즘에 내가 돈이 너무 많이 없는 것 같다. 나 말고 다들 부자인 것 같다. 다들 쉽게 돈을 버는 것 같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예전에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을 뿐인데 집값이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데 나는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요즘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좀 그런 거죠. 이게 예전엔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한 번에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벼락부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벼락거지라는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너무 짧은 순간에 거지가 되었다. 즉 돈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지요. 내가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돈 벌고 언제나 비슷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면서 부자가 되고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이 암호화폐 값이 많이 올라서 부자가 되고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것과 같은 이러한 말을 우리가 벼락거지라고 하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아주 불행하다는 이야기지요.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해졌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거를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만 못 가졌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개인들이 얼마나 불행하다고 여기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려면 우리 행복이 뭔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행복은 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게 되죠. 학교 성적이라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번에 제가 50점을 받은 거예요. 100점 만점 시험 50점을 받았어요. 큰일 났다. 50점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3, 40점밖에 못 받은 거죠. 굉장히 시험을 잘 본 거였어요. 50점. 그럼 갑자기 나는 안심이 되고 아 다행이다. 내가 시험을 잘 봤구나 알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90점을 받았다. 학교를 갔더니 최다 100점을 받은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왜 이거밖에 못 받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안도하거나 불안해하는 거지요. 요즘에 보면 비교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남들과 쉽게 비교를 할 수 있죠. 우리가 SNS를 보면 사람들은 행복한 것을 많이 올려요. 행복한 사진들, 행복한 이야기들을 아주 경쟁적으로 올리게 되지요. 내가 얼마나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여행지를 갔는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잘 못 가지만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내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얼마나 좋은 카페에서 좋은 디저트를 먹었는지, 이러한 것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SNS를 보고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게 되죠. 내가 팔로우하는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이러한 사람들의 자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요. 와, 저긴 어디야? 진짜 좋은 데 같다. 나도 저렇게 놀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시간 보내고 싶은데 난 왜 침대에 누워서 인스타그램만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심지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도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들, 좋은 컨텐츠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참 좋겠다. 저렇게 지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여기에는 굉장히 맹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SNS에 아주 일상적인 것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주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고 지친 하루, 이러한 것을 SNS에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것들만 올리지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경쟁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요즘에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지요. 예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비교를 통해서 쉽게 불행해질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지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냐 했을 때 집을 빨리 사야 된다.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야 된다. 와 같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다들 조바심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경쟁적으로 내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다들 조바심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다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하고 모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괜찮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 경제와 금융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좋은 직업과 현재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괜찮은 회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수없이 밤을 새워서 시행착오를 거쳤던 시간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어떤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였는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숫자는 굉장히 쉽게 보여요. 하지만 숫자만 보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지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숫자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개인의 노력과 시간을 꼭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만 계속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멈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만 만족하고 여기에서만 무엇인가를 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서 많은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더 앞서 나가고 더 괜찮게 지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 나의 부족한 점을 수없이 찾아낼 수 있거든요. 한 명과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을 켜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비교를 해야 되느냐? 나 자신과 비교를 해야 돼요.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오늘의 나가 조금 더 괜찮아진다면, 지난달에 내가 결심한 것을 실천하면서 이번 달에 내가 좀 더 괜찮아진다면, 작년의 나와 비교해서 내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목표한 것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면 이것은 정말 괜찮은 비교가 되는 거지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나와 비교를 해야지 우리는 행복에 조금 더 다가갈 수가 있어요. 나의 목표와 신념을 위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 충분해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행복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잘 다니지 못하지만 여행을 편하게 다녔던 예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행은 굉장히 즐거운 기억이 많죠. 여행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 여행을 가면 오전에는 여기를 가고 오후에는 여기를 가고 중간에 어디를 들리고 하는 실은 목적지를 세워놓고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말 행복한 순간이 여행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생기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여행에서 오랫동안 남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은 목적지에서 우리가 누렸던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에 들렀던 어떤 예쁜 가게, 분위기가 좋았던 그런 카페, 그리고 함께 여행하는 사람과 나눴던 대화, 같이 찍었던 사진, 중간중간에 만났던 어떤 사람들, 길고양이들이나 산책 나오는 강아지들, 이러한 친구들을 만나는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이 꽤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결국 여행은 지금 목적지에 어디 갔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오랫동안 그 여행이 정말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만났던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그 여행을 행복한 여행이었다고 기억하게 만들지요. 행복이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삶에서 중요한 목표를 세워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달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하루하루 내가 얼마나 괜찮게 지내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여행처럼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 내가 요즘에 좀 불행하다고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고 있는 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불행해지지 마세요. 그렇게 불행해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전보다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정, 즉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마주치는 하루하루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